안녕하세요. 경인교육대학교 음악교육과 교수 임영규입니다. 오늘 미래의 초등교사를 꿈꾸는 청소년들을 위한 예술적 소양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예술이란 무엇일까? 다양한 정의가 있겠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예술은 인간의 아름다움에 관여하는 모든 학문들의 총칭이다. 오늘 여러분과 주로 음악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은 그 어린 태아가 부모님의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엄마가 열심히 들려주시는 태교 음악을 들으면서 반응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음악은 사람의 마음을 무장해제시키고 아름다움을 추구하게 만드는 어떻게 보면 가장 빠른 경로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죠. 어린 시절에 겪은 예술적 경험은 인간이 성장해서 나중에 삶을 쭉 영위해 나가면서 계속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특히 어린 시절에 선생님으로부터 받은 영향은 매우 지대하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 이런 말이 있어요. 교육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 선생님이 알고 계신 지식의 깊이와 넓이와 부피가 아이들의 교육 영역에 지대하게 이바지한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음악의 영역, 우리 예술의 영역은 선생님의 알에서 끝나면 안 되고 선생님이 알을 넘어서 감동을 겪었을 때 그 감동이 어린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전파가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초등학교 시절을 한번 돌아보시겠어요? 초등학교 시절 여러분들 어떤 기억이 남습니까? 혹시 선생님하고 불렀던 아름다운 동요, 선생님께 열심히 배우던 리코더, 혹은 음악 시간에 선생님이 들려주시던 피터와 늑대, 혹은 동물의 사육제 이런 것을 보고 그 설명을 들으면서 아, 저런 아름다운 음악이 있구나 하고 감동한 적이 있으신지요? 혹은 우연히 들은 유행가 가사가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 그대로 파고 들어와서 그 어떤 말보다도 그 어떤 교훈보다도 마음의 위로가 된 그런 경험은 있으신지요? 음악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은 실로 굉장히 위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사람들 마음속에 느꼈던 예술의 경험은 우리 인생이라는 기나긴 삶의 풍파 속에서 파도를 피할 수는 없지만 파도를 잘 이겨낼 수 있는,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면역력이다. 그래서 초등학교 시절에 선생님과 나눈 그 많은 경험의 깊이, 예술의 세계, 이것은 실로 굉장히 위대한데, 자, 이렇게 봅시다. 여러분들이 어떤 누구에게 교육을 받을 때 거기에는 이러이러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라는 것과 내가 가봤는데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주는 차이는 실로 굉장히 큰 차이죠. 음악을 직접 듣고 나도 모르게 무장해제가 되고 아름다움을 느끼고 그것을 고스란히 선생님이 전달할 때 아이들은 선생님이 주는 말보다 선생님이 그것을 시작하려고 할 때의 반짝거리는 눈동자에서 선생님의 감동을 함께 배우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술이고요. 여러분들은 막상 미래의 초등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초등교사가 되기 위해서 나는 교대를 갈 거야 이렇게 하면서 교대에 들어오기 위한 점수는 충분하게 쌓았는데요. 정작 중요한 것은 본인의 꿈인 훌륭한 초등교사가 되려면 나는 어떤 정신적 혹은 경험적 준비를 해야 될까? 거기에는 좀 미흡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훌륭한 초등교사가 되기 위해서,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 학교의 수행평가를 위해서 음악회에 다녀온 입장권의 티켓의 개수가 여러분들을 훌륭한 교사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 많은 음악회를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감동받았고 이거를 어떻게 나눌까 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사람이 훌륭한 초등교사가 되는 겁니다. 음악의 힘은 실로 위대하다고 하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고 있는 사람도 있을 텐데 작은 이야기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1975년 베네수엘라에서 조직된 작은 오케스트라 엘 시스테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75년 베네수엘라는 마약과 총기 사건이 사회 전체에 팽배해서 길거리 지나가던 어린이들이 총기에 무릎을 관통당하고 많은 아이들이 마약에 쩔어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 아이들을 구한 것은 법률적인 규제나 치안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을 구제하는 것은 음악이다 라고 생각한 호세 아브레우 박사가 작은 오케스트라를 조직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그 작은 오케스트라에는 전과 오범의 아이들 5명이 포함된 11명의 작은 오케스트라였는데 그 오케스트라가 변화시킨 사회의 변화는 그 어떤 교육보다 또 그 어떤 규제보다 그 어떤 강력한 법보다 사회를 변화시켰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명해 보였습니다. 시간이 훌쩍 지난 요즘에는 500개가 넘는 오케스트라가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니 음악의 힘은 정말 위대하다고 볼 수 있겠죠. 초등교사가 되기 위해서 훌륭한 성적을 쌓고 교대에 들어오는 학생들을 저는 수없이 많이 보았습니다. 교대에 들어온 학생들이 느끼는 어려움 중에서 많은 부분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초등교사는 중등과 달라서 모든 교과목을 다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늘 대면하면서 그 아이들의 인성에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런데 아이들에게 좋은 것을 가르쳐주고 싶은데 막상 가르쳐주려고 할 때 본인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지 못한 것을 깨닫습니다. 대학 4년이란 기간은 그 모든 것을 준비하기에 그다지 충분히 훌륭하게 긴 세월은 아닙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미래의 훌륭한 초등교사가 되기 위해서 예술적 소양을 어떻게 갖춰야 하나요? 라는 질문에 다음과 같은 해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예술체험 달력을 만들어라.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곳이 어디든 요즘에는 지자체에서 문화예술 파트에서 그 문화예술회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인교대가 속한 그 지자체에도 이러한 가까운 곳에 가보면 이런 시즌 프로그램 가이드북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가봐도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습니다. 이곳을 홈페이지를 방문하셔도 좋고 아니면은 이왕이면 직접 방문해 보세요. 지자체에서 만드는 이런 그 홍보 전단 말고도 개인적으로 연주를 하려는 수많은 사람들의 전단이 꽂혀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직접 관람하는 기회를 가져보세요.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정말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쉽사리 만날 수 없는 훌륭한 음악가들을 많이 초청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만 여러분들에게 이런 경험이 쌓여도 1년이면 12번이라는 경험이 생깁니다. 숙제를 하기 위하여 음악회에 가지 마세요. 그리고 미술관에 가지 마세요. 갔다 오면 무엇을 느꼈는지, 무엇을 경험했는지, 감동이 어떤 건지 글로 적어보세요.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음악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여러분들을 발견하시게 될 것입니다. 처음부터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먹는 음식에도 패스트푸드가 있고 슬로우 푸드가 있듯이 음악도 그렇습니다. 아무 준비 없이도 감동이 쉽게 되는 그런 음악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만 편식해서 듣지 마시고 오랜 세월 공부를 많이 하고 화음을 연구하고 배음을 연구한 작곡가들이 정성 들어 만든 슬로우 뮤직을 들어보세요. 음악이 천천히 템포가 천천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처음에는 좀 다소 힘들겠지만 오랜 세월 듣다 보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큰 양식이 되는 훌륭한 자양분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런 감동은 고스란히 여러분들이 가르칠 초등 어린이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둘째, 취미 개발하기. 프로필에 한 줄 적기 위해서 하는 그런 취미가 아니라 생활 속에서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취미를 찾아보세요. 오늘 주제와 관련되자면 저는 1인 1학기 익히기 꼭 얘기하고 싶어요. 교사가 악기 체험을 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한 기쁨을 느끼게 되면 어린이들하고 나중에 만났을 때 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넓어집니다. 내가 어떤 악기를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면 여러분들 우리 아까 1번에서 얘기한 예술체험 달력 만들기에서 꾸준히 갔던 음악회를 통해서 가장 관심이 되는 분야를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은 몰랐던 여러분들의 재능이 발견될 수 있을 거예요. 악기라는 것이 대학 공부를 하면서 새로 배워도 충분히 4년간에 어느 정도 가르칠 수 있는 정도의 경지가 가능한 악기가 있고 또 미리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4년 안에는 배우기 힘든 그런 악기들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잘 준비되고 또 꾸준히 성실하게 연습한 악기로
인생을 좀 더 풍요하게 살 수 있는 여러분 스스로의 인생도 되기를 원하고 그런 경험을 아이들과 나누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교내외 예술 동아리 활동하기. 이것을 권하고 싶어요. 합창 혹은 합주, 또 뭐가 있을까요? 연극. 나 혼자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과 협력하기로 이룰 수 있는 예술 활동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혼자 했을 때 느끼는 감동보다 몇 배의 감동이 찾아올 거예요. 그리고 협력했을 때 만들어지는 아웃풋이 얼마나 아름다움을 주는지에 대해서 깨닫게 될 것이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주를 남을 위해서 조금씩 조금씩 숙여가면서 다른 사람들의 소리도 맞춰주면서 여러분들은 훨씬 더 기쁨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가능하면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혹시 할 수 있으면 지휘자 해보기 혹은 단체의 대표 해보기. 리더십의 경험은 교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경험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열심히 노력하고 훈련한 그런 결과물을 소외된 이웃에게 나눠줄 수 있으면 더할 나위가 없겠죠? 혹시 그 와중에 발견되는 어린이들에게 여러분들의 재능을 나누어주고 가르칠 수 있는 기회마저 가진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훌륭한 교사가 90% 이상 되신 겁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노래를 하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들에게 꼭 이것을 권하고 싶어요. 동요를 즐기세요.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많이 부르는 것을 우리가 흔히 동요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동요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싶어요. 누구든지 부르기만 하면 어린아이의 맑은 심성으로 가장 빠르게 돌아가게 하는 노래. 여러분들 동요 속에는 선생님이 어린 시절에 아이들의 인성을 위해서 가르쳐야 될 모든 요소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자연을 노래하는 아름다움, 엄마와 아빠의 사랑, 형제 간의 우애, 교실에서 친구들 간에 서로 양보하고 희생하면서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방법, 또한 환경 오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나가야 될까? 이런 모든 것까지 다 들어있는 것이 동요의 맑은 가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살면서 그동안 동요를 듣고 배울 기회가 많이 없었죠? 여러분들 창작 동요를 많이 부르시면 초등학교 어린이들에게 내가 어떠한 선생님이 돼야 되겠다는 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왕이면 말이죠. 동요에 들어가는 노랫말을 직접 써보면 어떨까요? 노트 한 권을 준비해서 내가 나중에 선생님이 되면 나는 아이들하고 이런 얘기를 나누어야지 하고 생각되는 면을 하나씩 생각날 때마다 적어보세요. 세월이 지나면 아마 노트 한 권이 꽉 차게 될 것인데 그것들을 조금씩 조금씩 수정하고 다듬어서 좋은 곡을 붙이게 되면 그러기 위해서 미디 같은 것도 아마 나중에 배우면 좋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만의 동요집이 되는 겁니다. 맑은 동요를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이 너무 좋은데 만약에 우리 담임 선생님께서 직접 만든 동요를 가르친다 하면 아이들은 얼마나 더 좋을까요? 우리 많은 어른들이 얘기해요. 요즘 어린이들은 예전 어린이들과 같지 않다.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단호하게 얘기하고 싶어요. 예전에 조선시대 때 퇴계 이황 선생님도 서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요즘 아이들은 본때가 없고 어른들을 모르고 라고 얘기하셨다면 믿겠습니까? 아이들을 하나씩 하나씩 만나서 그 아이들과 얘기를 나눠보면 여전히 아이들입니다. 맑은 심성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다만 어른들이 그것을 많이 못 꺼내주는 겁니다. 그것을 꺼내주게 만들고 아이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것은 선생님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겠죠. 음악을 들려주고 음악을 얘기하세요. 그리고 맑은 얘기들이 들어있는 동요를 같이 불러보세요. 아이들이 흥얼거리는 노래들이 어른들에게 딱 들어맞는 유행가 가사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이들은 요즘 들리는 노래가 그런 것밖에 없기 때문에 아이들의 성장 과정에 결코 좋지 않은 유행가 가사들을 입에 붙이고 살고 있어요. 그 아이들에게 그것 말고 맑고 아름다워서 자꾸 부르다 보면 그 아이의 인생 철학이 될 수 있는 좋은 동요들을 많이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아까 얘기했죠? 선생님이 알고 있는 범위에서 가르칠 수 있다고. 그래서 미래의 초등교사를 꿈꾸는 여러분들은 지금부터라도 맑은 창작 동요들, 아름다운 동요들을 많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내용을 한 번 더 강조하고 강의를 끝내려고 합니다. 예술적인 소양은
음악회에 몇 번을 갔나 참여했던 티켓이 쌓여서 쌓이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감정과 정서가 모여서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경험이 쌓여서 생기는 것이 예술적 소양입니다. 저는 장차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글쎄 어떤 어린이들이 되면 좋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인문학적 소양의 바탕 위에서 자연과학적으로 사고하고 그리고 음악적 감성으로 어려움을 극복해내는 그런 아름다운 어린이의 육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훌륭한 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의를 마치면서 여러분들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강좌를 다 들으시고 조용한 장소에서 여러분들 유튜브를 열어서 피에트로 마스카니의 곡인 까발렐리아 루스티카나의 인터메조 여러분들 그거를 치면 4분 20초 가량 연주한 연주가들의 쭉 목록이 나올 겁니다. 그 중에 어느 것도 좋으니 한번 여러분들 열어서 눈을 감고 조용히 감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하는 소리를 귀를 기울여 보세요. 뭔가 마음의 움직임이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예술적 소양이 다 갖춰진 분입니다. 훌륭한 교사로 이 나라에서 어린이들을 육성할 수 있는 선생님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